여러분 안녕하세요. 뿔뜬 호랑이입니다. 오늘은 웹엑스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교육기관에서 현재 실시간 쌍방 수업에 대한 논의로 이제 실시간 화상회의가 가능한 프로그램 도구에 대해서 많은 연수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줌, 그리고 구글 밋, 그리고 웹엑스인데요. 이 앞선 두 가지는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시스코에서 만든 웹엑스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검색 포털에 웹엑스라고 검색을 누르시면 여기 시스코닷컴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눌러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요, 원격 근무에 딱 웹엑스 미팅이라고 나오고 여기에 관련된 참고 영상이라든지 특장점들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웹엑스 미팅은 무료 계정 신청이며 5분 만에 만들고 최대 100명의 미팅 참석자와 미팅당 50분의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것, 이게 조금 이제 프로그램마다 좀 다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다는 거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화면에서요, 여기 웹엑스 미팅 무료 계정 신청 아래 보면 온라인 구매 요금제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클릭을 해 보시면요, 웹엑스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요, 총 4가지의 등급이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오른쪽에 있는 두 가지는, 오른쪽에 있는 세 가지죠. 이 세 가지는 유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 무료 버전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기능이 추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진행했을 때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없기 때문에 저는 회원 가입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입을 클릭하시면요, 가입할 이제 그 메일을 적으라고 나와 있어요. 아마 이제 메일로 보내주면 그쪽에서 이제 비밀 설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구글 메일로 이렇게 가입을 요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웹엑스 설정을 한다고 하면서 국가와 나라 이름을 정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하고 계속 누르면 시작하려면 받은 편지함을 확인하십시오 라고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메일 창을 열어보니까 여기에서 비밀번호 만들기라고 있죠. 이 비밀번호 만들기를 클릭하면 어떤 비밀번호를 할 건지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문자, 소문자, 혼합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작성해서 계속을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주어진 URL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화상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미팅 시작을 눌러야 이게 이제 작동을 하겠죠. 그런데 이 미팅 시작하기 오른쪽을 보면요, 데스크탑 앱으로 사용할 거냐, 웹앱 사용을 할 거냐 라가 되어 있어요. 데스크탑 앱을 사용하겠다고 누르면요, 그리고 시작하기 눌렀을 때 시스코 웹엑스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다면요, 따로 이제 그 설치 없이 시작이 되겠지만, 그게 깔려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크롬의 경우는 좌측 하단에 이렇게 파일이 나오겠고 설치하면 됩니다. 그러면 바탕화면에 이렇게 시스코 웹엑스라는 이 아이콘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상회의를 하다 보면요, 그냥 이렇게 갑자기 시작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언제 이제 수업을 만약에 진행하게 될 경우 1교시, 2교시가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미팅 시작하기를요, 그냥 이렇게 누르기보다는 예약 버튼을 눌러서, 예약 버튼을 누르면 이제 언제 이제 미팅 유형은 뭐냐 라고 되어 있고, 미팅 주제는 그날 날짜에 맞춰서 7월 20일 또는 25일 1교시다 라고 하고, 여기 미팅 비번이 또 여기 주어지죠. 근데 여기 최소 4자 해서 이렇게 조건만 맞추면 돼요. 비밀번호는 본인께서 새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 시간이 몇 시로 할 거냐를 정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25일로 정해서
뭐 오전 몇 시, 8시다 라고 하면 완료를 누르면 이 예약이 되고 미팅이요. 그리고 예약을 누르면 됩니다. 또 여기 반복하기를 누르면 이 몇 주마다 또는 어느 요일마다 할 것이냐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약을 누르면 되겠죠. 네, 또 하나 여기 이제 왼쪽에 메뉴를 보면요, 홈이 있고 이제 여기 보면 예정된 미팅이라고 제가 이렇게 잡아놓은 미팅이 아까 이제 예약된 그 시간에 이렇게 잡아놨거든요. 50분간 무료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시작 시간에 50분 후에 종료가 되고요. 이렇게 제가 시작을 누르면 예약된 그 회의들이 이제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팅 여기 누르면 이렇게 관련된 미팅에 대한 게 있고 예약된 예정 세션이라고 나오고 있죠. 또 녹화를 누르면요, 내 녹화된 미팅에서 녹화된 미팅, 이따가 이제 인터페이스를 보시겠지만 그 들어가셨을 때 녹화하는 버튼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남는 거겠죠. 환경 설정을 들어가면요, 여기 이제 내 개인 룸은 뭐고, 뭐 오디오는 어떻고, 예약은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환경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조금 줌하고의 차이는, 줌은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PC에서 실행된 그 프로그램에서 설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웹엑스는 인터넷 웹상에서 이러한 설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고하시고요. 또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미팅을 눌렀을 때 줌과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초대할 수가 있어요, 참석자를. 그래서 제가 여기 내 웹엑스 미팅 예약을 누르면 이제 여기에 미팅 주제를 아까 작성을 하고요, 시간도 정한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요, 누구를 초대할지에 대해서 이 참석자를 선택하게끔 또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하시면 한 명이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콤마 또는 세미콜론, 그러니까 이제 쉼표로 구분된 이것을 인식하니까 일괄 또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밑에 보면 고급 옵션 표시라고 되어 있죠. 이걸 누르면 조금 더 그 예약된 회의에 대해서 어떻게 세팅을 할 것인지가 나오는데요. 여기 이렇게 누르면 오디오 연결 유형은 어떻게 할 것인가, 회의 주제, 의제는 무엇이고, 예약 옵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또한 여기 참석자 권한, 미팅 옵션, 편집,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필요에 따라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누르면요, 제가 테스트 0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시간을 21일로 해서 완료해가지고 예약을 누르면 이 내용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죠. 미팅을 이제 몇 시에 언제 하고 미팅 링크까지 이제 주어지죠. 그래서 활용을 잘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 왜 미팅 이제 시작을 누르면 예약된 회의가 개설이 되겠고, 정해진 시간에 대한 이제 회의가 개설이 되기 때문에 좀 내가 교육 수업 시간에 맞추어서 이제 개설할 수 있다는 장점과, 또 내가 이제 앞으로 개설될 예약들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예약의 그 기능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이 미팅 시작 오른쪽 누르면 아까도 보셨다시피 데스크탑 앱에서 할 거냐, 웹에서 할 거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웹에서 하면 프로그램 설치를 하지 않고도 진행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것 같지만, 가급적 데스크탑 앱을 추천하는 이유는 웹으로 진행했을 때에는 좀 그 기능들이 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데스크탑 앱 사용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미팅을 한번 시작을 눌러 볼게요. 이렇게 눌러서 얘기를 하면 시스코 웹엑스 미팅에서 열 거냐 뭐 나오죠. 이 열기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제가 개설한 창이 나타나고요. 이 미팅 시작을 한번 눌러 볼게요. 저는 지금 비디오를 끄고 미팅 시작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서 많이 본 인터페이스예요, 사실. 여기 보시면 누가 참가를 했는지가 나타나고요. 음소거를 다 해제하겠습니다. 이렇게 누가 참가했는지가 다 나타나고요. 여기도 보시면 이제 추가 옵션, 미팅 종료, 채팅 이걸 누르면 줌과 똑같죠. 밑에 내용을 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이 채팅 내용을 치고 자, 채팅을 누르면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 참석자 닫기, 참석자 열기 이렇게 통해서 누가 참석했는지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참석자가 100명이나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참석했는지 찾기 위해서는 이렇게 검색을 할 수가 있죠. 지금은 이제 저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미팅 녹화가 있어요. 그래서 미팅 녹화를 누르면 아까 어떻게 됐습니까? 홈페이지에서 녹화를 눌렀을 때 여기 내 녹화된 미팅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제가 미팅 녹화를 한번 클릭을 하면요, 어디로 이제 녹화할지 이렇게 창이 나와요. 자,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시면 콘텐츠 공유라고 누르면 어떤 화면을 공유할지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인터페이스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기 설정창, 추가 옵션 창을 누르면요, 미팅을 잠그기, 이거는 줌에서도 있었죠. 초대 및 알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데려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팅 링크를 지금 하고 있는 링크를 복사해서 다른 사람한테 또 제공할 수가 있겠죠. 나머지는 보시면 아실 내용이고요. 메모는 여기에 내가 추가로 메모 기능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웹엑스에 있습니다. 자, 한 명은 호스트고 한 명은 제 이름으로 이제 참가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그런데 보시면 이제 원래 이제 영상이 나오면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영상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유동 목록 보기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크게 화면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웹엑스의 최대 장점이 뭐냐면요, 그 발표의 권한을, 예를 들어서 줌은 발표 권한을 열었을 때 여러 사람한테 열기를 하면 발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을 누가 이제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통제가 좀 안 될 수가 있는데, 이 지금 웹엑스에서는요, 이 사람한테 오른쪽을 눌러서 이렇게 역할을 줄 수가 있는데요. 역할은 발표자 할 거냐, 호스트로 바꿀 거냐를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주석을 허가할 거냐, 뭐 할 수도 있고요. 권한 할당은 권한에서 뭐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있고요. 오른쪽 우클릭을 했을 때 음소거 해제할 거냐, 음소거 모두 음소거, 지금 다 음소거를 해놨거든요, 제가. 그리고 채팅 이렇게 누르면 또 채팅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저장 위치가 아까 모두의 이 해석이 좀 그런데, 저장 위치라는 건 누구한테 이제 말을 할 거냐, 모두한테 열 거냐, 이 참여자 이 사람한테만 할 거냐 라는 거를 여기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측 눌러서 채팅을 눌렀을 때 자동으로 이 사람한테만 채팅되게끔 설정이 되는 거죠. 또 오른쪽 누르면 로비로 이동시키는 것, 뭐 이게 대기실로 이동시키는 거와 줌에서의 기능하고 좀 비슷하죠. 그리고 이 내용을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한테 역할을, 발표자를 준다 그러면 귀하는 이제 발표자입니다 라고 해서 호스트가 발표자의 권한을 내가 원하는 순서에 맞게 해당 그 사람한테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좀 웹엑스의 장점입니다. 또 여기서 이제 만약에 여러 사람이 이제 말을 할 때 구글 미트나 줌도 마찬가지지만 발언자, 누가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화면이 그 사람으로 이제 표시가 되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이 사람을 눌렀을 때 이 핀 고정해서 누구의 보기를 고정하시겠습니까 라고 이 핀 고정 역할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구글 밋에서도 보실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참석자 중에 누구를 핀 고정해서 볼 거냐를 선택할 수 있고요. 현재는 지금
제가 중복으로 지금 2번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에 여기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참석을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요, 이 우측에 어떤 방식으로 화면을 표시할 거냐가 나와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발언자 보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사람을 썸네일로 보는 거, 그리고 갤러리 형식으로 보기가 있는데요. 이 발언자 형식 1번은요,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사람만 화면에 띄워주는 거예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진행을 해보시면 여기에 발표자의 모습과 실제 나의 지금 현재 모습이 여기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띄우는 게 1번 발언자 보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썸네일로 보는 건데요. 이제 발언자, 이제 그 밑에 여러 사람을 이렇게 아래로 표시시켜서 썸네일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고요. 3번은 갤러리 보기 방식인데, 많은 사람을 이렇게 갤러리 사진첩 펼치듯이 여러 사람을 다 여기 띄워 놓는 거예요. 최대 25명까지 이제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 웹엑스에서요, 이 위에 있는 메뉴들도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아래에 이제 나와 있는 메뉴도 있지만, 이렇게 넘기다 보면요, 글꼴도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공유를 어떻게 하는지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여기 참가자 부분을 보면요, 여기 보면 모두 참여 시 자동 음소거를 시킨다 라는 기능도 있고요. 들어올 때 나갈 때 발신음이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이게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누구든지 공유가 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걸 해지하면 공유가 불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보통 웹엑스를 활용할 때 이 참가자에게 누구든지 공유 가능한 거를 해지해서 공유를 불가능하게 하고요. 이제 그 개인 수업을 진행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담임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호스트인데 교과 선생님이 들어오거나 할 경우, 또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이제 공유 권한을 주진 않지만 특정 누군가에게 줄 때는 오른쪽 클릭하고요. 이제 여기 보면 여기 권한 할당이라고 있잖아요. 이 권한 할당을 눌러서 이제 이 사람에게 해당 권한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문서 공유라든가 특정인한테 이렇게 개별적으로 권한을 줄 수 있다는 거. 자, 그렇게 이제 저희가 통제를 할 수가 있고요. 담임교사나 또는 교사가 아닌 누군가의 관리를 이제 요할 때 특정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 표시는 현재 이 사람이 발표자의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누군가를 클릭해서 이 역할 변경을 줄 수도 있지만, 이 공을 이렇게 가지고 옮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발표자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요, 자, 이렇게 눌러서 이제 화면 공유를 할 수 있는데요. 자, 제가 여기 지금 인주상으로 들어왔는데 공이 이제 넘어갔죠. 발표자 권한이. 그러니까 이제 콘텐츠 공유를 눌러도 발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콘텐츠 공유는 창이나 또는 어떤 화면을 공유하는, 쉽게 얘기해서 줌과 이제 구글 미트에서 발표자 기능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발표를 지금 누를 수가 없는 건 공이 지금 이 사람한테 갔는데요. 제가 다시 이거를 발표자로 변경을 하면 이렇게 누를 수가 있게 되죠. 콘텐츠 공유를. 그래서 이제 있는 사람만이 발표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공유를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화면 2번을 제가 이렇게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번이 이제 공유가 나오죠. 그러면서 어디서 많이 보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뭐예요? 여기 보면 채팅, 녹화,
부터 주석부터 시작해서 이게 어디서 나왔던 겁니까? 줌과 이제 똑같죠. 자, 그래서 이쪽에 이제 주석을 눌러보면 오른쪽에 표시처럼 이제 제가 펜 도구를 통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작성을 하고 지우개로 또 지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주석을 또 사용할 수 있죠. 제가 다시 공유 중지를 눌러보면 원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콘텐츠 공유를 눌러서 파일 공유를 했을 때 어떤 파일을 공유할지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글 문서 제외하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서 마이크로 오피스에서 제공하는 뭐 엑셀이라든가 워드 같은 것들을 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화면이 아니라 또는 창이 아니라 그 파일들을 이제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화면에 그 파일이 이제 뜨는 거죠. 제가 만약에 콘텐츠 공유를 눌러서 이제 파일 공유를 누르면 어떤 파일을 공유할 것인가가 나와요. 그 어떤 파일을 공유할 것인가, 이제 그 파일을 클릭하면요, 저는 이제 엑셀 파일 2개를 열었는데요. 엑셀 파일 아까 얘기했듯이 마이크로 오피스, 뭐 워드 이런 파일들은 공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면요, 2가지 파일을 열었는데요, 화면 공유와 다르게 이렇게 열었던 파일들은, 제가 공유했던 파일들은 눌렀을 때 이렇게 바로바로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열었던 그 파일을 같이 보면서 공유하고 이걸 또 여기서 바로바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점은 참 웹엑스에서 참 유용한 기능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장점을 잘 살려서 웹엑스를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다른 것은 이제 화면 공유, 숨기기, 뭐 공유 중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파일은요, 여기 공유되는 파일의 화면을 클릭하면 이 열었던 파일 공유들을 X로 이렇게 종료하는 겁니다. 기록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요, 그리고 X, 아니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꺼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그냥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기 보시면요, 이게 목록이 있어요. 이 목록에서 이제 목록 관리를 누르면 여기 이제 설문조사 멀티미디어 뷰어가 있는데요, 여기 다시 추가 옵션 누르면 여기 나타내는 요게 바로 목록 보기예요. 그래서 이 보기에서 목록에 목록 관리를 누르면 설문조사와 멀티미디어 뷰어 요것을 추가할 수 있어요. 확인을 누르면 여기에 추가가 된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여기에 추가했던 건 보기에 이 기능들을 나타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 없으면 이걸 이제 다시 제거하면 되겠죠. 이렇게 눌렀을 때 설문조사가 있는데 이렇게 누르면 구글 폼이나 이런 거에서 하는 것처럼 어떤 객관식이냐 뭐 주관식이냐 바로 설문조사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 중에 이 회의가 어땠느냐에 대한 설문조사를 또 진행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쪽에 보시면 멀티미디어 뷰어라고 있는데, 이 지금 여기 4가지 목록이 다 생긴 거 보이시죠? 이렇게 설문조사. 그럼 멀티미디어 뷰어는 눌렀는데 왜 없어? 라고 하시는데, 어디냐, 공유에서 멀티미디어 공유가 있잖아요. 이걸 누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실제 화면 컨텐츠를 공유할 때는 이제 이 전체 요 가운데 이제 화면이 뜨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 하나 더 공유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공유 누르고 멀티미디어 공유를 눌렀을 때 URL을 누르게 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타가 나고요. 이렇게 확인을 누르면 이 네이버 창이 여기 공유가 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보통은 1교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2교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라고 여기 표시해 놓으면 또는 학습 주제 같은 걸 여기 띄워놓고 수업을 하시면 뭔가 판서된 느낌으로 아이들이 이 멀티미디어 뷰어를 참고하면서 또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참가자나 채팅이나 이런 목록을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미팅을 되게 뭐 설정들은 다 지금 뭐 여러가지 보시고 하실 수 있어서 여기까지 진행해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X를 누르고 종료를 나가려고 하면 지금까지 했던 미팅 파일을 저장하겠느냐 라고 되어 있고, 클릭하면 채팅 내용, 지금 했던 채팅 내용을 어디다 저장할 것인가 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근데 만약에 제가 아까 설문조사를 만들거나 했다라면 이게 또 설문조사 내용까지도 저장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여기에 지금 작성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하면 종료 나갈 때 이 내용들을 다 저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웹엑스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요,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웹엑스만의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현 시점에서 이제 50분만 제공되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서, 과연 이거를 활용하기에 매번 이렇게 방을 열어서 참석하게 하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제한된 시간이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PC상에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했을 때 대부분 이제 설정이나 예약하는 거나 이런 게 다 웹상에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스코 웹엑스를 실행해서, 자, 이렇게 시스템 웹엑스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그 창을 열었을 때는요, 예정된 예약에 대한 기록은 볼 수 있지만 실제 거기서 예약을 걸 수는 없고, 예약 버튼이 있는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웃룩 그 전자메일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기 그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예약 메시지 설정하고 이런 거에는 좀 불편함이 있더라. 외부로 홈페이지 로그인해서 진행이 돼야 되더라. 그게 편리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줌, 구글 밋, 그리고 웹엑스마다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나한테 맞는지 골라서 선택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웹엑스에 대해서 살펴보는 건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